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6회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 예상 문제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굴착기의 주된 작업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이죠. 토목공사에서 터파기, 쌓기, 깎기,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한다. 굴착기는 굴착, 적재, 땅 고르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유압식 굴착기에서 센터 조인트의 기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한다입니다. 센터 조인트는 스위블 조인트 또는 터닝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상부 회전체 오일을 주행 모터로 공급하고 상부 회전체가 회전을 할 때에도 하부에 있는 주행 모터에 오일을 원활하게 송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크롤러형 굴착기의 하부 주행 장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선의 모터는 상부 회전체 구성품이고요. 문제에서 보면 크롤러형 굴착기라고 했는데 크롤러형 굴착기는 무한 궤도식 굴착기를 말합니다. 1번과 2번, 3번 트랙과 아이들러 주행 모터는 하부 주행체 구성 장치가 되겠습니다. 4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주행이 불량해지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랙에 이물질이나 오일이 묻었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주행이 불량해지는 원인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유압 펌프에 토출 유량이 부족할 때, 이거는 동력이 약하니까 주행이 불량해질 수가 있겠고요. 스포르킷이 손상되었을 때,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4번 한쪽의 주행 모터 작동이 불량할 때, 이것도 주행이 불량해지는 원인입니다. 스프로킷은 주행 모터에 동력을 트랙에 전달해서 굴착기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행 모터는 좌우에 트랙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서 센터 조인트에서 유압을 받아가지고 스프로킷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이 자주 벗겨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종감속 기어 장치가 마모되었을 때라고 했는데요. 종감속 기어 장치는 타이어식 굴착기에서 사용하는 동력 전달 장치이고요. 1번과 2번, 4번은 트랙이 자주 벗겨지는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트랙의 상부, 하부 롤러가 마모되었을 때. 2번, 트랙의 중심 정렬이 맞지 않았을 때. 4번, 유격이 규정보다 클 때. 유격이 규정보다 크다는 것은 트랙이 이완되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무한 궤도형 굴착기의 하부 주행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트랙의 장력이 과하면 견인력이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장력이 과한 것과 견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을 보면 트랙의 일반적 유격은 25에서 40mm 정도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2번 트랙 장력 조정은 기계식과 그리스 주입식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트랙의 장력이 느슨하면 트랙이 이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랙의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트랙이 이탈하고 진동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건설기계 조종 중에 교량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 유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가능한 신속하게 통과한다 라고 했는데요. 신속하게 통과하면 교량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건설기기가 교량을 통과할 때는 교량의 폭과 높이, 통과, 허중, 하용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1번 교량의 폭을 확인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교량의 통과 하중을 확인한다.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건설기기의 무게와 중량 화물을 확인한다.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건설기계 작업 종료 후 작업자가 하차할 때 조치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엔진 정지 후에는 가속 레버를 최대로 당겨 놓는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이거는 위험한 그런 방법이고요. 1번 평탄한 곳에 주차하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버킷을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는 고인목을 받쳐놓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보면 엔진 정지 후에는 변속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결속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9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 좌우에 트랙을 서로 역으로 구동시켜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스핀 회전 2. 프리 회전 3. 피벗 회전 4. 외륜 회전. 정답은 1번 스핀 회전입니다. 굴착기 좌우의 트랙을 서로 역방향으로 구동을 시켜서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스핀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피벗 회전이 있는데요. 피벗 회전은 피벗 회전으로 읽어도 되고요. 한쪽의 트랙만 구동을 시켜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한쪽의 트랙만 구동시켜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피벗 회전. 그리고 양쪽의 트랙을 서로 역으로 구동시켜서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스핀 회전.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일상점검 정비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주기 상태. 2번은 정기 점검 또는 정기적인 관리 사항이고요. 1번과 3번, 4번은 일상 점검 사항입니다. 1번 유압 장치, 엔진, 오일 롤러 등의 누유 상태. 일상 점검 사항이고요. 3번 각종 계기류, 스위치, 등화 장치 작동 상태. 이것도 일상 점검 사항이고요. 4번 볼트 너트 등의 이완 및 탈락 상태. 이것도 일상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굴착기 작업 시 안전 유의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굴착 작업 시에는 암을 완전히 오므리거나 펴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행정을 전부 다 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유압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의 여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번과 3번, 4번은 모두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인데요. 경사면 작업 시 붕괴 가능성을 항상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작업 후에는 세차를 하고 각 베어링에 구리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4번 굴착 작업 전 집안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도로 굴착 후 되매운 공사까지 완료되면 집안 치마 유무를 최소 몇 개월 동안 점검해야 하는가? 정답은 3번 3개월입니다. 도로 굴착 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집안 치마 유무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3개월이 되겠습니다. 13번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의 압력 중 중압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가스의 압력에서 중압의 기준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1.0 메가파스칼 미만입니다. 도시가스 압력과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도시가스의 압력은 저압과 중압, 고압으로 구분하는데요.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 중압은 0.1 이상 1.0 메가파스칼 미만, 고압은 1.0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이 압력의 기준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4번 고압의 전선로 인근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345kV 송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1.5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345kV 송전선로 인근에서는 3.0 이상 3m 이상 유격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주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굴착 전에 한전 등 해당 기관의 전력선로 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고압 선로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도로 굴착 중 고압선 위험 표시 시트 발견 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과 비교하여 보다 좋은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비가 싸다라고 했는데요.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쌉니다. 엔진은 실린더 수와 배열에 의해서 분류를 할 때 4기통과 6기통이 있는데요. 4기통은 소형, 중형 엔진이고 6기통은
3톤급 이상 건설 기계에서 이용을 합니다. 엔진에 기통수가 많을 때 특성은 엔진 진동이 적고 가속이 신속하며 원활하다. 그리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다 이고요. 단점은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 비용이 높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기관 진동이 적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 릴리프 밸브가 막혔을 때입니다.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오일의 점도가 높거나 릴리프 밸브가 막혔을 때인데요. 릴리프 밸브는 유압 조절 밸브인데 엔진 오일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자동으로 열려서 과도한 유체를 배출해서 엔진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1번과 3번, 4번은 모두 윤활유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인데요. 윤활유 펌프 성능이 저하될 때, 윤활유 양이 적을 때, 기관 각부에 마모가 심할 때, 이럴 때는 윤활유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엔진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입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는데요. 맨 위의 한계점은 상사점, 맨 아래의 한계점은 하사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피스톤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총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2번은 배기량 또는 행정 최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엔진 과열이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엔진 오일량 과다라고 했는데요. 엔진 오일이 과다한 건 엔진 과열의 원인이 아닙니다. 엔진 과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전 회차에서도 봤는데요. 1번 냉각팬의 통풍이 불량할 때, 2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을 때, 4번 냉각장치의 내부에 물때가 과다할 때. 1번과 2번, 4번은 모두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 사용하는 과급기의 주된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출력의 증대입니다. 과급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실린더에 공급하는 장치이고 엔진의 충전 효율을 높여서 엔진 효율과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디젤 기관 작동 중에 시동이 꺼지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 작동유 부족이죠. 작동유는 유압유고요. 유압유가 부족하면 시동이 꺼지는 원인은 아니고 유압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동이 꺼지는 원인은 연료나 엔진에 원인이 있는데요. 1번 분사 노즐이 막혔을 때 시동이 꺼지는 원인이 되겠고요. 3번 연료 필터가 막혔을 때, 그리고 연료 탱크에 물이 혼입됐을 때, 이럴 때 시동이 꺼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 중량이 가볍다라고 했는데요. 디젤 기관은 일반적으로 엔진 중량이 무겁습니다. 디젤 기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장점이죠. 열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다. 윤활점이 높아 화재 위험이 적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점화 장치가 없어 고장률이 낮다. 이것도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실린더 내 압축 압력이 클 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출력을 높여주는, 출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4번을 보면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인데요. 노킹이 일어날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연료 분사 시기가 부정확할 때, 이때는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노크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착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척화 온도가 낮은 연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디젤 노크는 엔진 부조화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디젤 노크 방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착화 지연 시간을 짧게 하고 착화성이 좋은 연료, 즉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압축비를 높여서 실린더 내의 압력과 온도를 높여주고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서 연소실 온도를 높게 유지해주고 착화 기간 중에 분사량을 적게 하는 것이 방지 대책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압축비를 높게 하고 흡기 압력을 높게 하고 연소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디젤 노크 방지 방법이고요. 4번에서는 척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척화성이 좋은 연료는 척화 온도가 낮은 원료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디젤 기관의 전자제어 엔진에서 냉간 시 점화 시기 및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센서는? 정답은 1번 수온 센서입니다. 디젤 기관의 전자 제어 장치 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기 유량 센서, 흡기온 센서,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수온 센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온 센서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해서 ECU에 전달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수온 센서가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답은 3번입니다.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입니다. 축전지의 기능은 엔진 시동을 걸 때 시동 전동기에 정기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출력이 부족할 때는 라디오, 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치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엔진을 시동하고 기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3번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를 담당한다가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정전류 충전 2. 정전압 충전 3. 단별 전류 충전 4. 급속 충전. 정답은 1번 정전류 충전이죠. 축전지의 충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축전지 용량의 0.1에서 0.2배 정도로 해서 정전류 충전 방법, 즉 충전 전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로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정전류 충전입니다. 27번. 다음 중 기관 시동 장치에서 링 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 정답은 3번 시동 전동기입니다. 시동 장치의 구조를 보면 시동키를 돌리게 되면 축전지에서 전류가 흐르고 시동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피니언이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된 플라이 휠 외부의 링 기어와 맞물리면서 회전하면서 엔진 시동이 됩니다. 피니언은 엔진 시동할 때 스타트 모터의 회전력을 엔진 플라이 휠 링 기어에 전달하는 소형 기어이고요. 시동 전동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28번.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디젤 엔진에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는? 정답은 1번 예열 장치이죠. 예열 장치는 디젤 엔진에 설치가 되고 겨울철에 연소실 내 공기를 미리 가열해서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정답은 1번 예열 장치가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 기계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클 때라고 했는데요. 자유 간격이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 클러치 페달이 미끄러지는 원인입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되었거나 압력판 스프링이 약화되어서 클러치 힘이 약해지거나 오일이나 이물질로 오염이 됐거나 릴리즈 베어링 또는 레버에 문제가 있거나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즉 유격이 작을 때 클러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과 2번, 4번은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인데요. 클러치판에 오일이 부착되었을 때, 압력판이
마멸되었을 때, 압력판의 스프링 힘이 약할 때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0번 건설 기계에서 동력 전달 시 변속기에서 나온 회전력을 속도는 줄이고 힘은 키워서 구동력을 증가시켜주는 장치는? 정답은 1번 종감속 기어입니다. 종감속 기어는 변속기에서 나온 회전력을 속도는 줄이고 힘은 키워서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의 차동 기어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차동 기어는 코너링을 할 때 좌우의 바퀴, 회전수의 차이를 조정을 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차동 기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건설 기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동 방식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1번 유압식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의 제동 방식은 유압식, 배력식, 공기식, 전자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에 널리 사용하는 것은 유압식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풀리입니다. 풀리는 얼라이먼트 요소가 아니고요. 휠 얼라이먼트의 3요소는 토, 캠버, 캐스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토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캠버는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캐스터는 조향축을 옆에서 봤을 때 기울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얼라이먼트의 3요소는 1번 토, 2번 캐스터, 3 캠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유체의 최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유출량 2. 유량 3. 질량 4. 언더랩. 정답은 2번 유량이죠. 유압장치의 기본 용어인데요. 유량은 유체 또는 액체가 관로 내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양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34번 다음 중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것인가? 정답은 4번 파스칼의 원리죠. 복습 차원의 문제인데요. 파스칼의 원리는 유압 장치의 기본 원리이고요. 유압 실린더도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1번 지렛대의 원리는 브레이크, 제동 방식에서 사용하는 원리가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유압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분사 펌프죠. 분사 펌프는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고요. 유압 장치는 유압 발생 장치, 유압 제어 장치, 유압 구동 장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유압 펌프와 오일 탱크는 유압 발생 장치고요. 제어 밸브는 유압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36번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1. 채터링 현상 2. 블루바이 현상 3. 캐비테이션 현상 4. 노킹 현상. 정답은 1번 채터링 현상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전체 회로 내에서 압력값을 설정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최고 압력을 제한해서 유압기기의 회로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릴리프 밸브의 조정 스프링 장력을 강하게 하면, 즉 스프링을 조이면 회로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약하게 하면 스프링을 풀게 되면 회로 내의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채터링 현상은 스프링에 의해서 압력을 설정하고 있는 릴리프 밸브 등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회로의 압력이 높았다 낮았다 함에 따라서 밸브가 밸브 시트를 때리는 일종의 자려 진동 현상, 어떤 자극을 통해서 기계 내부에 발생하는 진동 현상을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유압 장치의 방향 제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작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라고 했는데요. 유압 작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유량 제어 밸브고요. 방향 제어 밸브는 오일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여 작동기의 시동, 정지, 가속, 감속, 동작의 방향 등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종류는 체크 밸브, 셔틀 밸브, 감속 밸브 등이 있고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1번 유체의 흐름의 방향을 조절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체크 밸브, 셔틀 밸브, 감속 밸브 등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작동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통과시키는 것은 체크 밸브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작동류 탱크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개통 내에서 필요한 압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유압 작동류 탱크의 기능이 아닙니다. 작동류 탱크는 그냥 오일 탱크라고 해도 되고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작동류를 저장하는 탱크이고, 개통 내에서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고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1번을 보면 오일 속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 맞는 기능이고요. 2번 개통 내의 필요한 유량 확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탱크 외벽의 방열에 의한 적정 온도 유지, 이것도 유압 작동류 탱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기호 중 필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필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1번은 가열기고요. 2번은 유량계, 3번은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유압 회로 중 유량 제어 밸브를 유압 실린더의 출구 쪽에 설치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정답은 2번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는 미터 인 회로, 미터 아웃 회로, 그리고 블리드 오프 회로가 있는데요. 유량 제어 밸브를 유압 실린더의 출구 쪽에 설치해서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미터 아웃 회로가 되겠습니다. 미터 인 회로는 유량 제어 밸브를 유압 실린더의 입구 쪽에 직렬로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고요. 4번의 블리드 오프 회로는 유압 실린더의 입구 쪽에 유압 실린더와 병렬로 설치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건설기계 관리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공사의 공기 단축은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은 1번과 2번, 3번을 보면 되는데요.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 건설공사의 기계화 촉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등록 번호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지역 구분 번호는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표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등록 번호표에 표시하는 내용은 용도, 그리고 기종 번호, 그리고 일련 번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도난이나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 연장 기간은 얼마 이내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44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곳은? 정답은 2번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고요. 1번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요. 3번의 보도는 연석선,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4번의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5번 건설 기계를 조종하던 중 과실로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면허의 처분 기간은? 정답은 4번 면허 효력정지 20일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데요. 재산 피해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50만 원마다 면허 효력정지 1일을 처분하게 되고요. 효력정지 기간은 총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문제의 지문에서는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총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허 효력정지 20일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은 1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그리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정리를 잘 해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표지의 종류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총 5가지 종류이고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1번과 2번, 3번에서 틀린 부분은 1번의 경고표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2번에서는 금지표지, 3번에서는 안내표지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고표지나 금지표지, 안내표지는 산업안전표지 종류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자동차에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을 때의 신호는? 정답은 2번 서행 신호입니다. 서행할 때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밀어서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서행 신호고요. 4번의 양보 신호는 뒷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고 할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어주면 그것이 양보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특례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로더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특례에 따라서 운전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종류가 있는데요. 1번과 3번, 4번,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고요. 3번의 로더는 정식으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로더 운전 기능사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3톤 미만의 로더는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가 있고요.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는 18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법에 따라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도로 주행 중에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또 아주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도로 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세종대로는 699m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 1은 하나의 단위가 10m입니다. 그러면 699 곱하기 10m로 하니까 6990m고요. 이거는 6.99km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이다 라고 했는데요. 대로는 도로명 주수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의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는 대로라고 표시하죠. 그러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오른쪽 방향용 도로 명판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1. 이 위치는 도로의 시작 지점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3번 산업재해 발생 시에
재조사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증거용 사진을 촬영 후 신속하게 현장 정리 실시라고 했는데요. 사진 촬영은 맞는데 현장 정리는 틀렸습니다.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보존을 해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1번, 재해 발생 직후에 실시하고요. 2번, 재해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사고 목격자나 현장 책임자 등 면담 실시. 이것도 재해 조사의 방법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작업자의 부주의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인적 요인,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물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중칙 미준수, 기계 조작 실수, 작업자의 부주의, 위험한 작업 방법 사용 등이 있고요. 불안전한 상태 또는 물적인 요인은 기계 설비 결함, 작업장의 위험 요소, 그리고 보호장치 또는 방호장치 미설치, 환기 부족, 유해물질 노출 등이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작업자의 부주의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4번은 간접적인 요인입니다. 안전교육 부족, 근로자의 피로 누적, 작업공간 협소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 연삭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보안경이죠. 연삭 작업은 금속이나 돌 등을 깎거나 다듬는 작업이기 때문에 금속가루나 파편 등이 작업자의 눈에 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경 착용이 필수입니다. 정답은 2번,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중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보안경 착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금지표지, 그리고 경고표지는 두 가지인데요. 색깔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경고표지, 그리고 지시표지, 그리고 안내표지가 있는데요. 1번의 금연 경고는 금지 표지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의 고온 경고는 경고 표지, 4번의 비상구 안내는 안내 표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보안경 착용이고요.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고요. 1번의 산화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불이 타는 모양인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번의 폭발성 물질 경고는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요. 4번의 급성 독성 물질 경고는 오른쪽 하단에 해골 모양이 있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해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파이프 등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해머 작업할 때는 1번,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2번, 해머의 자루가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타격 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볼트 및 너트의 조임은 강한 힘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강한 힘이 아니라 적정한 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수공구는 손에 잘 잡고 떨어지지 않게 작업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화재의 분류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C급 화재이죠. C급 화재는 전기기기나 배전반 등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C급 화재라고 하고요. 1번의 A급 화재는 목재나 종이, 플라스틱 같은 일반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B급 화재는 유류, 휘발유나 경유 등 유류성 화재, 그리고 D급 화재는 금속에 의한 화재, 고온에서 자체적으로 연소하거나 물과 반응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그런 금속성 화재를 D급 화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6회 모의고사 풀이를 했고요. 다음 7회 예상 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